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0대 중후반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와 피해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결혼 의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여자 30대 중후반 결혼 못하는 이유가 무슨 경우일까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 좋은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30대 초반까진 어떤 이유로든 그럴 수 있는데 저 나이쯤 되면 본인 가치 하락은 까먹고 예전 사람들 장점만 합친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있어도 연애만 잠깐 하라는 거여서 결혼까지는 못 간다. 그래서 여자는 알파 위도우가 되고 35살 넘기고 그 후로는 더 답이 없어진다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블라인드 글 보시죠. 30대 중후반 여자 셀속글에서 블라인드를 보다 보면 셀프 소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고 여자고 본인을 어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 있는 문장. 본인은 예쁘고 몸매가 좋다. 이 이야기 거의 안 빠집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쁘고 몸매가 좋았으면 30 중후반 전에 남자들이 다 채갑니다. 성격이 정말 지랄 맞은 거 아니면 다 채가죠. 자기 객관화 좀 합시다 라는 글입니다. 30대 중후반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본인은 예쁘고 몸매가 좋고 본인이 뭐 필라테스 등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막상 만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후기들 올라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하는 걸 보면 객관적인 게 아닌 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동안이다. 예쁘다는 이야기 종종 듣는다. 자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예의상으로 하는 말인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요. 남자들이 알아서 들이댑니다. 블라인드에 셀소 쓸 필요도 없어요. 좀 자기 객관화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블라인드 글 보시죠. 30대에 소개팅을 해보면 알파 위도우가 꽤 많다. 크크. 본인의 경험담을 올리신 건데 이제 알파 위도우라는 게 알파남의 가부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어쨌든 연애는 했던 본인이 만났던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남자를 기억하고 그런 수준의 사람을 찾는다. 30이 넘으면 여자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 K녀들은. 워낙 다들 이제 20대에는 결혼 안 하고 30대에 결혼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의 가치가 유지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이 먹어서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본능적으로 이전에 만났던 사람의 수준을 원해서 30대 소개팅은 괴리감이 큰 듯하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도 안 되지만 알파 고스트가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30대 여자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케이스? 사실상 거의 제로죠.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는 남자들한테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그래도 평범하다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 고스트가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알파 고스트가 전 남친들의 어떤 장점이 중첩이 되거든요. 중첩이 되다 보니까 눈은 높아지는 거죠. 본인의 가치가 떨어진 거는 망각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남자들도 결혼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후반, 40대 남자들도 늦게 결혼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30대 중후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그 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이혼 통계라든가 연구는 존재하진 않는데 미국에서는 연구가 많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건데 30대 중후반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해외 자료를 봤을 때는 행복하게 사는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35살 이상 넘어간 여자들은 본인들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쫓기죠.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불만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보셨기 때문에 한번 싹 정리를 한번 빠르게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덴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연애 경험이 많으면 결혼 생활 오히려 나쁘다. 그리고 그 원인은 현재 파트너와 과거 연애 상대와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과거 진지한 연애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이혼 가능성을 높이고 결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현재 상대를 과거 상대와 비교하기 때문에 앞에 연구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을 때 만 22에서 25세 사이에 결혼하는 경우 결혼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코넬대 연구팀에서 부부 600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첫 성관계 시기와 결혼 생활의 퀄리티를 분석한 겁니다. 혼전 순결을 유지하거나 첫 성관계를 늦게 시작한 커플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베스트야 혼전 순결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참가자 3명 중 1명이 첫 데이트 이후 한 달 이내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 달 이내 케이스가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28%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성관계를 미룬 경우 결혼한 이후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보통 남자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자들이 거부를 하죠. 아무래도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여자일수록 빨리 할 경향성이 높죠. 보수적인 여자일수록 아무래도 성관계를 늦게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스탑널커도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은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방적인 여자일수록 어떨까요? 연애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수적인 여자일수록 혼전 순결이거나 연애 경험이 적을 가능성이 높죠. 경향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연구도 볼게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혼전 파트너 수와 5년 지난 이후의 이혼율입니다. Y축이 이혼이고 X축이 파트너 수인데 가장 베스트는 혼전 파트너가 없을 때,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킨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고 1명 정도 있는 케이스도 괜찮고 2명 이상부터는 제법 이혼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10명 이상 넘어가는 공중변소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연구하신 분이 또 코멘트를 달았고,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혼전 파트너 수와 그리고 결혼 만족도와의 인과관계인데 혼전 파트너와 결혼한 경우 결혼의 만족도가 높고 혼전 파트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모두 그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30대 후반 40대 남자들이 결혼이 늦었다고 30대 중후반 대한민국 K녀들을 만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리스크, 뭐 임신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뭐 건강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겠냐. 한국에서도 이런 것 좀 조사하면 좋겠어요. 물론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런 거 연구자료 냈다가는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대 후반, 뭐 4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뭐 40대 후반도 관계없고 50대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외국으로 좀 눈을 돌리시라. 굳이 30대 중후반 이미 많은 남자와 추억을 쌓았던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현명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